왜 여기야? 바람 쐬러 온 거 아니었어. 여기 잠깐만 계세요. 금방 좋은 데로 모실게요. 생일날에, 내 생일날에 이런 걸. 강은자 씨의 85번째 생일날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여느 부모와 마찬가지로 혼신의 힘을 다해 기른 그녀의 자식들이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뒷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크나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 어디에 누구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계속됩니다. 새벽 5시 강은자 씨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요. 여느 때와 달리 오늘은 기운이 넘쳤어요. 85번째 생일이었으니까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안경을 쓰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냉장고에서 미역을 꺼내 찬물에 담갔습니다. 미역이 물을 머금어 펴지는 동안 소불고기용 고기를 해동시켰지요. 배와 양파를 갈아 넣은 양념장은 어제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민수는 매운 걸 못 먹으니까 고춧가루는 빼야지. 혼잣말이 작은 부엌에 울렸습니다. 둘째 수진이가 좋아하는 잡채도 준비해야 했고, 막내 로운이를 위한 깻잎 장아찌도 꺼내 놓았습니다. 6시가 되자 동이 텄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누웠어요. 은자 씨는 장롱 깊숙이 넣어둔 하얀 테이블볼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평소엔 아까워서 쓰지 못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테이블볼을 펴고 접시를 놓자 지난 날들이 스쳐갔어요. 남편이 떠난 지 15년. 혼자 된 후로는 생일상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민수가 전화로 약속했었지요. 엄마, 이번 생신 때는 저희가 꼭 갈게요. 그 말 한마디가 일주일 내내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얼굴에는 세월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마에 주름, 처진 눈꺼풀, 움푹 들어간 볼. 그래도 오늘만큼은 예뻐 보이고 싶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분홍색 립스틱을 꺼냈어요. 백화점에서 산 비싼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바르려고 아껴둔 것이지요. 뚜껑을 돌려 립스틱을 올렸습니다. 거울을 보며 조심스럽게 입술에 칠했어요. 1번, 2번, 3번, 분홍빛이 창백한 입술 위에 생기를 더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9시가 되자 현관벨이 울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현관으로 달려갔지요. 아니, 달리고 싶었지만 무릎이 허락하지 않아 빠른 걸음으로 갔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여니 자녀 셋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민수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로우는 캐주얼한 차림이었습니다. 수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요. 어머 얘들아, 다 왔구나. 은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품에 안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이미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생일 축하해요. 엄마 수진이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카네이션이었지요. 어버이날도 아닌데 카네이션이라니. 하지만 은자 씨는 환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마워, 얘야. 거실로 들어선 자녀들은 바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수는 메시지를 확인했고 로우는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수진만 테이블 위 음식을 흘깃보았지요. 와, 엄마 많이 준비하셨네요. 그래, 너희들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했어. 은자가 앞치마를 다시 두르며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약이 있어서 빨리 먹고 나가야 해요. 민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10시 반이었습니다. 예약? 무슨 예약? 아, 그게 오늘 엄마 생일이니까 바람 쐬러 가려고요. 로운이 베란다에서 돌아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엄마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식사는 빨리 끝났습니다. 미역국은 한 그릇씩 비웠지만 소불고기는 절반이나 남았어요. 잡채는 젓가락질 몇 번이 전부였지요. 은자 씨는 더 먹으라고 권했지만 아이들은 배부르다며 일어섰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요. 민수가 차키를 들며 말했어요. 아, 그래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건데? 가면 알아요. 엄마 짐 챙기셨어요? 짐, 무슨 짐? 수진이 은자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핸드백이랑 외투요. 날씨가 좀 쌀쌀해요. 뭔가 이상했지만 은자 씨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핸드백을 들고 외투를 입었어요. 분홍 립스틱을 다시 한 번 덧발랐습니다. 차는 민수의 제네시스였어요. 은자 씨는 뒷좌석에 수진이와 함께 앉았습니다. 로운이는 조수석에 탔지요. 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갔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동네였어요. 엄마, 불편한 데 없으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아니, 괜찮아 은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강변북로를 타자 한강이 보였어요. 봄바람에 벚꽃 잎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약간 흐렸지만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았지요. 은자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멀리는 오랜만이네. 어디로 가는 걸까? 가슴 한편이 설렜습니다.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들었어요. 민수의 굳은 표정, 로운의 시선 회피, 수진의 어색한 미소.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하지만 은자 씨는 애써 외면했지요. 생일날인데 무슨 나쁜 일이 있겠어. 좋은 일이겠지.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건물들이 낮아지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자의 손가락이 핸드백 끈을 꼭 쥐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어디까지 가는 거니? 거의 다 왔어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백미러로 본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은자는 못 본 척했습니다. 울면 안 돼. 오늘은 생일이잖아. 분홍 립스틱을 바른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스테이크하우스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번쩍이는 금색 글씨가 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건물은 새로 지은 것처럼 깨끗했고 통유리로 된 외관이 고급스러워 보였지요. 은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여기구나. 정말 좋은 데네. 하지만 차는 레스토랑 주차장을 지나쳤어요. 맞은편 건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은자의 미소가 굳어졌지요. 파란색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늘봄 요양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수야, 왜 여기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가 멈췄습니다. 주차장에는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보였어요. 간병인들이 그들을 밀며 산책을 시키고 있었지요. 은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일단 내려요. 수진이 차 문을 열었어요. 은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핸드백 끈을 더 세게 쥐었지요. 왜 여기야? 바람 쐬러 온 거 아니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수가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어요. 로운도 조수석에서 나왔지요. 세 자녀가 은자를 둘러쌌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설명할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은자 씨를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집을 팔았어요. 뭐라고? 은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수진이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엄마 집이요. 이미 계약했어요. 다음 주에 이사 나가야 해요. 민수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세금이 너무 밀려서 재산세, 종부세 엄마 혼자 계시는 것도 위험하고요. 내가 언제 위험했어? 잘 살고 있잖아. 은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나가던 요양원 직원이 힐끔 쳐다보고 갔습니다. 엄마, 지난달에도 가스 불 켜놓고 나가셨잖아요. 로운이 거들었습니다. 한 번 실수한 거야. 너희도 그런 적 있잖아. 한 번이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치매 초기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수진의 말에 은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에 벚꽃이 몇 개가 날아와 은자의 외투에 붙었다가 떨어졌습니다. 여기 잠깐만 계세요. 금방 좋은 데로 모실게요.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업이 좀 잘 되면 정리되면 바로 모시러 올게요. 진짜예요. 은자 씨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정장은 비싸 보였지만 와이셔츠 소매가 달아 있었어요. 구두도 자세히 보니 뒷굽이 달아 있었지요. 체면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수진이 너는? 저도 카페가 잘 안 돼서요. 대출금 때문에. 수진이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요은아, 형이랑 누나 말이 맞아요. 여기가 더 안전해요. 로운이는 끝내 은자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은자 씨는 세 자녀를 차례로 봤어요. 힘들게 낳아서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첫 걸음마를 떼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 합격 소식에 함께 울고 웃던 날들이 스쳐갔지요. 그 아이들이 지금 자신을 요양원에 두고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 들어가면? 엄마, 내가 안 들어간다고 하면 어쩔 거야? 민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미 입소 계약했어요. 보증금이랑 첫 달 비용도 냈고요.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자 씨는 보지 않았어요. 아니 볼 수 없었습니다. 생일날에 내 생일날에 이런 걸.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다짐했지만 목구멍이 뜨거워졌어요. 생일 케이크는 준비했어요. 안에서 자르면 돼요. 수진이 트렁크에서 케이크 상자를 꺼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지요. 초는 하나만 꽂혀 있었습니다. 85개를 꽂기엔 케이크가 작았던 걸까요? 아니면 귀찮았던 걸까요? 요양원 직원이 나왔습니다. 강은자 어르신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직원은 직업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은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방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이 은자 씨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은자 씨는 뿌리쳤습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섰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에는 노인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지요. 누군가는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멍하니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201호실이에요. 2인실인데 지금은 혼자 쓰실 수 있어요. 방문을 열자 좁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싱글 침대 2개,
옷장 하나, 작은 탁자 창밖으로는 레스토랑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 비상벨이고요.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어요. 식사는 6시, 12시, 5시예요. 지휘권의 설명이 계속됐지만 은자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언제 챙겼는지 은자의 옷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볼게요. 다음 주에 올게요. 다음 주? 네, 바빠서, 용돈이에요. 민수가 봉투를 탁자에 놓았습니다.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전화할게요. 수진이가 아니려 했지만 은자 씨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래, 가봐. 은자 씨의 소리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창밖으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제네시스가 후진하더니 요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레스토랑 쪽으로 방향을 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큰 길로 나가 사라졌어요. 은자 씨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어요.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얀 크림 위에 초 하나가 꽂혀 있었지요. 초를 빼서 들여다봤습니다. 플라스틱이었어요. 불을 붙일 수도 없는 가짜 초였습니다. 거울을 꺼내 얼굴을 비춰봤어요. 분홍 립스틱이 번져 있었습니다. 언제 번진 건지 알 수 없었지요. 휴지로 입술을 닦았습니다. 분홍빛이 휴지에 묻어났어요. 몇 번을 닦아도 자국이 남았습니다. 창밖에 레스토랑에 불이 켜졌어요. 샹들리에 불빛이 화려했습니다. 어떤 가족이 웃으며 건배를 하고 있었지요. 은자 씨는 커튼을 쳤습니다. 방이 어두워졌어요. 복도에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알리는 방송이 나왔지요. 하지만 은자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핸드백을 열었어요. 지갑, 손수건, 묵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묵주를 꺼내 손에 쥐었지요. 차가운 구슬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하느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기도를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묵주를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저녁 드시러 안 오세요? 은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깜빡였지요. 수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치매가 오는 걸까? 아이들은 정말 다시 올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분홍 립스틱이 든 가방을 옆에 끌어안았어요. 아침의 설렘이 모두 거짓말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잠들었어요. 오전 9시에는 체조 시간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팔을 돌리고, 목을 돌리고, 발목을 돌렸지요. 음악은 늘 트로트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르신들 힘내세요. 젊은 물리치료사의 목소리가 활기찼지만 노인들의 움직임은 느렸어요. 은자 씨도 따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로 놀았지요. 10시는 프로그램 시간이었어요. 월요일은 종이 접기, 화요일은 노래 부르기, 수요일은 만들기. 은자 씨는 구석 자리에 앉아 참여하는 척했습니다. 종이학을 접으며 민수를 생각했고 색종이를 자르며 수진을 떠올렸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낮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자 씨는 잠들 수 없었어요. 옆 침대에 새로 온 할머니의 코골이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창밖을 보면 여전히 레스토랑이 보였지요. 점심 손님들이 북적였습니다. 민수는 밥 먹었을까?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먼저 전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전화하기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버이날이 되었어요. 요양원 로비에는 카네이션 화분이 놓였습니다. 면회객들이 북적였지요. 옆방 할아버지에게는 손주들이 왔고 건너편 할머니에게는 딸이 왔습니다. 복도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은자 씨는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직원이 들어왔어요. 어르신, 식당에 안 가세요? 오늘 특별식이에요. 괜찮아요. 배가 안 고파서. 직원이 나가고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의 웃음소리도 점점 멀어졌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지요. 오후 3시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리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지요. 옆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자원봉사자 김도현이에요. 은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원봉사. 네, 어버이날이라 찾아뵐 분이 없는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도현이 카네이션 한 송이를 내밀었어요. 조화가 아닌 생화였습니다. 굳이 안 받아도. 오늘은 제가 아들이에요, 어머니. 도현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은자 씨는 망설이다 꽃을 받았습니다. 고맙네요. 제 아들 지후예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참 잘생겼네. 몇 살이니? 11살이요. 지후가 대답했습니다. 은자 씨는 아이를 자세히 봤어요. 그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왼쪽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잘 보니 특수 신발을 신고 있었지요. 도현이 은자 씨의 시선을 눈치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좀 불편해요. 하지만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 은자 씨는 더 묻지 않았어요. 아이의 다리를 보는 게 실례일 것 같아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밖에 바람 쐬러 가실래요? 날씨가 좋아요. 도현이 제안했습니다. 은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피곤했어. 그럼 제가 차라도 한 잔 가져올게요. 지후야, 할머니랑 이야기하고 있어. 도현이 나갔어요. 지후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와 단둘이 남자 어색했지요. 할머니, 여기 오래 계셨어요? 지후가 물었습니다. 아니, 오래되진 않았어. 가족은 자주 오세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은자 씨가 움찔했어요. 글쎄 바빠서 잘 못 와. 저희 아빠도 바빠요. 일 2개나 해요. 낮에는 공장, 밤에는 대리운전이요. 지후의 말에 은자가 아이를 다시 봤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제가 5살 때 가셨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너무 일찍 철이 든 목소리였습니다. 도현이 차를 들고 돌아왔어요. 따뜻한 옥수수차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어요. 다 좋아요. 거짓말이었지만 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현은 은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남편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오랜만에 누군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도 올게요. 아니야, 괜찮아. 바쁠 텐데. 바쁘지 않아요. 그리고 도현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저도 좋아요.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거든요. 은자가 도현을 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주에 와. 도현과 지우가 나간 뒤 방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지요. 카네이션을 물컵에 꽂았어요. 붉은 꽃잎이 석양빛에 더 붉게 물들었습니다. 한 주가 흘러갔습니다. 약속대로 도현과 지후가 왔어요. 이번에는 김밥을 싸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어머, 이렇게 준비를. 은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김밥 속에는 단무지, 계란, 당근이 가득했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지요. 세 사람은 정원에 앉아 김밥을 먹었어요. 지후는 다리가 불편해도 밝게 웃었습니다. 축구 선수가 꿈이라고 했어요. 축구 선수, 다리가. 은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수술하면 나을 수 있대요. 아빠가 돈 모으고 있어요. 지후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도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현 부자가 돌아간 뒤 은자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묵주 케이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케이스 안쪽에는 작은 열쇠가 숨겨져 있었지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전주 본가 다락방. 그곳에는 남편이 남긴 것들이 있었어요. 자식들도 모르는 것들이었지요. 저 아이가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 은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레스토랑의 불빛이 환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빛이 덜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현이 혼자 왔어요.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지후는 오늘 검사가 있어서요. 수술 날짜를 잡으려고요. 그래? 잘 됐네. 은자가 미소 지었지만 도현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사실 수술비가. 도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이요. 1,000만 원은 모았는데 나머지가. 도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께 이런 말씀 드렸어. 그냥 답답해서. 아니야. 괜찮아. 은자가 도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일을 많이 한 손이었지요. 그날 밤 은자는 결심했습니다.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수진이과 로운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자는 묵주 케이스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에 주소를 적었어요.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3가 28번지. 다락방 장롱바다.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도현이 왔을 때 은자는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지 말고 여기 가봐요. 지후 수술비에 보탰어요. 어머니, 이게. 묻지 마요. 그리고 은자가 도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후 수술 끝나면 작은 원룸이라도 좋으니 나 좀 내보내줘요. 여기 있으니 내가 죽어 있는 것 같아 나가고 싶어요. 도현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부탁이에요. 가족이 되어줄 수는 없어도 지후도 돌봐줄게.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날 밤, 은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창밖의 레스토랑 불빛도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피가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을. 도현은 전주로 향했습니다. 중앙동 골목은 좁고 구불구불했어요. 오래된 한옥들 사이로 은자의 본가가 나타났습니다. 담장에 기와가 몇 개 떨어져 있었고 대문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지요. 열쇠를 돌리자 녹슨 자물쇠가 뻑뻑하게 열렸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어요.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장롱을 열었어요.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이불과 옷가지를 꺼내고 바닥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도현의 눈이 커졌어요. 검은 천에 쌓인 금괴 4개와 금반지 5개가 있었습니다. 햇빛에 금빛이 반짝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했지요. 진짜였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걸 나에게? 도현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은행으로 갔습니다. 금을 현금으로 바꾸니 1억 원이 넘었어요. 지후의 수술비를 내고도 8천만 원이 넘게 남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도현은 은자를 찾았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받아요. 지후 치료부터 해야 해요. 은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럼 수술 끝나고 남은 돈은 어머니 모시는 데 쓸게요. 좋은 곳으로. 아니에요. 작은 방이면 돼요. 따뜻하기만 하면. 도현이 은자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우리 어머니가 되어 주실래요? 이 늙은이가 무슨. 지우한테도 할머니가 필요해요. 저한테도 어머니가 필요하고요. 은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현도 울었어요. 수술 날이 되었습니다. 은자는 병원에 갔어요. 도현이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지후를 만났지요. 할머니, 지후가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지후 무서워? 조금이요. 하지만 할머니가 와서 괜찮아요. 은자가 지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술 끝나면 같이 살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말이요.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그럼 약속할게. 지우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6시간의 수술이었습니다. 은자와 도현은 복도에서 기다렸지요. 은자는 묵주를 돌리며 기도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재활운동만 꾸준히 하면 될 겁니다. 의사의 말에 도현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은자가 도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회복실의 지우를 보고 나온 두 사람은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도현이 알아본 집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10분 거리였지요. 작지만 깨끗한 빌라였어요. 바닥 난방도 되고 문턱도 없어요. 어머니가 생활하기 편하실 거예요. 도현이 설명했습니다. 화장실에 손잡이도 달고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 이것만으로도 고마워. 은자가 창밖을 봤어요.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지후가 뛰어놀 수 있는 곳이었지요. 다음 주에 이사해요. 지후도 퇴원하고. 그래야겠네. 은자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환한 미소였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은자는 짐을 정리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묵주,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사진 속 민수, 수진, 로운이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힘든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효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란다. 시간을 내는 기술이지. 수지나 사업 실패는 누구나 겪는 일이야.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엄마는 늘 너를 응원한다. 로우나 중립은 때로 방관이 될 수 있어. 내 목소리를 내렴. 용기를 가져. 편지를 봉투에 넣었어요. 도현에게 부탁하려고 탁자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은자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약을 먹고 누웠지만 잠들기 어려웠지요. 새벽 3시쯤 숨이 가빠졌습니다. 비상벨을 누르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어요. 지후랑 약속했는데 은자 씨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아침에 직원이 은자를 발견했어요. 이미 차가워진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했지요. 입가에 작은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현에게 연락이 갔어요. 병원에 있던 도현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도현이 은자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장례식장이 마련됐습니다. 도현이 상주가 되겠다고 했지요. 자녀들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민수가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엄마, 엄마, 미안해.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수진이과 로운이도 왔어요. 세 자녀는 영정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한 번만 더 볼 수 없을까? 수진이 울부짖었어요. 빈소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직원 몇 명과 도현,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지후. 그게 전부였어요. 도현이 은자의 편지를 자녀들에게 전했습니다. 편지를 읽는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우리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민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장례가 끝나고 도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게 있어요. 지후 수술비를 내주셨어요. 뭐라고요? 어머니 덕분에 지후가 수술 받았어요. 이제 뜰 수 있게 될 거예요. 자녀들이 놀란 눈으로 도현을 봤어요. 엄마가 그런 돈이 어디디? 모르세요? 전주 본가에 숨겨둔 금이요. 민수가 주저앉았습니다. 그 금은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 남긴 것이었어요. 하지만 은자는 그것을 피가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자식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화장을 마친 은자의 유골함을 들고 도현과 지후는 공원으로 갔어요. 은자가 지후와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뛸 수 있어요. 지후가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계실 거야. 도현이 아들의 어깨를 감쌌어요. 민수, 로운, 수지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201호실은 이미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어요. 방 안에서 어머니의 향기가 나는 듯 했어요. 엄마. 민수가 창틀을 만졌어요. 레스토랑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지요. 하지만 이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것은 맞은편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붙드는 자리. 시간을 내어 함께하는 자리. 그곳에 진짜 가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현은 은자와의 약속을 지켰어요. 작은 빌라로 이사했고
은자의 영정을 거실에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를 드렸지요.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후도 매일 할머니와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달리기 연습했어요. 선생님이 잘한다고 했어요. 비록 은자는 없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할머니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가족이랑 같은 방향으로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니까요. 은자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금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빈 화면에 커서만 깜빡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제목을 적었지요. 화려한 레스토랑 맞은편,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은자를 만난 날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생일날 요양원에 버려진 어머니, 피보다 진한 정을 나눈 시간들, 그리고 금괴에 담긴 마지막 선택까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도현은 지역 신문사에 글을 보냈어요. 일주일 후 신문에 실렸습니다.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지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 생각나네요. 오늘이라도 찾아뵈어야겠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 맞은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효는 시간을 내는 기술이라는 말이 가슴에 남네요. 기사는 SNS로 퍼져나갔습니다. 민수는 사무실에서 그 기사를 봤어요. 익명이었지만 어머니 이야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어요. 눈물 때문이었지요. 그날 저녁 민수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은 가족의 날로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퇴근하세요. 사장님, 갑자기 왜? 늦기 전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민수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 산소를 찾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유골을 모신 납골당에도 갔습니다. 엄마, 이제야 왔습니다. 죄송해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아이들도 따라 절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손자 준호예요. 10살 준호가 할머니께 편지를 읽었어요. 민수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지는 카페를 정리했어요. 실패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편지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겪는 일.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지라는 말이 힘이 되었지요. 언니, 우리 같이 해볼래? 친한 동생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작은 도시락 가게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직한 일이었지요.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요.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수지는 매일 어머니의 레시피를 떠올리며 요리했어요. 로운이는 변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있을 때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어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논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상사가 놀란 눈으로 봤지만 로운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듯 중립은 때로 방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주말마다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요양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던 그곳에서 혼자 계신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지요. 어르신,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자네가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네. 한 할아버지의 말에 로운이는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그때 어머니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지후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목발을 버리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엔 느렸지만 점점 빨라졌습니다.
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 3등을 했지요. 아빠, 할머니가 보고 계셨을까요? 당연하지. 하늘에서 응원하고 계셨을 거야. 매일 저녁 지후는 일기를 썼어요.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할머니, 오늘 수학 100점 받았어요. 할머니가 계셨다면 기뻐하셨겠죠. 도현은 은자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작은 빌라지만 따뜻한 집으로 만들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은자의 사진을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차를 한 잔 올렸지요.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웃들이 물었어요. 어머니세요? 네, 저희 어머니예요. 도현의 대답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은자의 기일이었습니다. 납골당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민수, 수진, 로운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도현과 지우.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지우가 많이 컸네요. 민수가 말했어요. 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우리가 못한 일을 대신 해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도현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진짜 가족이 뭔지 몰랐어요. 형식적인 가족이었죠. 로운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어머니도 그걸 바라셨을 거야. 도현이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지후가 준비한 꽃을 올렸어요. 분홍색 카네이션이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후요. 이제 축구도 할 수 있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납골당에 울렸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커피 한 잔 할까요? 민수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길 건너 레스토랑이 보였지요. 스테이크하우스라는 간판이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저 레스토랑. 수진이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셨던. 아니에요. 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원하신 건 레스토랑이 아니었어요.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모두가 침묵했어요. 창밖을 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만나요. 민수가 말했어요. 지후 생일 때 다 같이 모이면 어때요? 좋아요. 지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정말로 가족이 되어갔어요. 명절마다 모였고 지후의 학교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민수는 지후에게 용돈을 주는 삼촌이 되었고 수지는 도시락을 싸주는 이모가 되었어요. 로우는 축구를 가르치는 삼촌이 되었지요. 도현이 쓴 화려한 레스토랑 맞은편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요양원을 찾는 가족들이 늘어났고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한 독자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당신의 어머니 이야기 덕분에 저도 어머니를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현은 은자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이야기로 위로받고 있어요. 지후가 곁에 왔습니다. 아빠,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어떻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요. 진짜 가족을 만드는 사람이요. 도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야.
저녁 노을이 질 무렵이었습니다. 창밖에 레스토랑에 불이 켜졌어요. 화려한 불빛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빛은 맞은편에 있었으니까요. 사람이 사람의 손을 잡는 곳,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곳, 피가 아니어도 가족이 되는 곳. 은자가 남긴 것은 금괴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란 같은 방향으로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깨달음이었어요. 그 깨달음이 깨어진 관계를 잇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도현은 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지후와 함께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밤하늘에 별이 빛났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마치 은자가 미소 짓는 것처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부모님이 누군가의 자녀가 이 이야기를 읽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오늘이라도 전화기를 들어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그것이 은자가 진짜로 남기고 싶었던 유산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한번 안부를 여쭤보는 건 어떨까요?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족의 진짜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